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미래탐구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배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긴 시간 오래 있어 주셨는데 꼭 해야 되는 내용들 좀 설명을 드리고서 수업에 대한 소개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는 또 질문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저희가 그 여름 방학 때부터 출발을 해서 매해 기수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이번 겨울 방학이 정말 이제 학생들의 실력의 분수령이 되고요. 그래서 공통수학 원투 강조 드리고 앞부분 선생님도 다 말씀을 드렸겠지만 좀 학생들 어떻게 대비시킬까? 뭘 좀 주안점을 두실까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2월까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대 수학교육과 졸업했고 미래탐구대 이제 수학과 원장으로 학생들 제일 윗반 학생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반 학생들은 잘하는 학생은 더 잘하게, 그리고 학생들이 구멍이 있거나 빈틈이 있는 학생들은 다 메꿔가지고 안정적으로 1등급을 지금 정규반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 1등급을 하고 있고요. 25년 고1 수학 내신 분석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 개별적으로 궁금하실까봐 3페이지에 학교별로는 제가 다 넣어놨고요. 원하시는 학교는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안 보이시면 약간 말로 들으시면 되고요. 보통 고1, 이번 올해 25년입니다. 고1 1학기 수학은 1등급 커트라인이 남고, 무당당 5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고가 중간고사가 약 80점 중반이 1컷이었고요. 단대부고 한 75점부터 그다음에 뭐 중동고 88점까지 중산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좀 80점 중반에서 대다수 학교들이 이렇게 생겼고요. 문항으로 한 3문항입니다. 그다음에 기말고사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말고사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데, 기말고사 커트라인은 대다수 학생들이 학교가 81점 정도에 끊겼습니다. 그래서 70점 중반부터 81점으로 걸렸고요. 그다음에 난이도는 모든 남고 학교들은 약간 난이도 최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의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학교 시험이 조금 변별력이 높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고 같은 경우에는 좀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어려운 진선부터 이제 은광이나 숙명, 조금 무난한 학교들까지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는 80점 초반부터 90점 중반까지, 숙명이 있어서 그렇고요. 대다수 학교들은 80점 초중반쯤에서 끊깁니다.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경기여고가 1컷이 74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 경우의 수 때문에 많이 어려워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고도 다른 모든 여고에서 1등급 커트라인이 기말고사가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74부터 95까지, 그래서 한 80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학 같은 경우에는 개포고와 중대부고를 말씀을 드리면 역시 어렵습니다. 중간고사는 80점 초중반 두 학교다. 75점부터 88점이 1컷이었고요. 난이도는 상이었고, 이제 기말고사는 70점 후반, 70점 후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80점까지 거의 1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남고만큼 공학들이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다는 게 사실 안 좋다는 건 아니라 학생들이 편차들이 쭉 생기기 때문에 뭐 한두 문제 실수는 또 이렇게 괜찮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현재 1학기 학생들의 등급 컷이 그렇다는 거고요. 10% 컷입니다. 그럼 이제 출제 경향은 짧게 말씀드리면 대다수 모든 학교는 모의고사 따라갑니다. 그래서 경기, 단대, 뭐 경기여, 숙명, 개포, 중대, 잠신, 언남, 풍문, 뭐 배재, 외대부고 프린트까지 다 모의고사들이고요. 그다음에 시중 문제집을 부교재로 쓴 학교들이 있죠. 그래서 절대 등급 이번에는 중동고가 썼고요. 그다음에 진선 요거는 완자 기출픽, 유형 해결의 법칙 1학기랑 이렇게 나와서 썼습니다. 그리고 뭐 정신여 보인, 올림포스 고난도, 그다음에 은광 세종 잠실여, 올림포스, 그다음에 영동 상문 서울 이런 학교는 올림포스 유형편을 썼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뭔가 자료를 좀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모의고사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EBS에 대한 부분을 혹시 안 본 문제집 있다면 순차적으로 풀리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3월 달 가서 이제 대표적인 문제나 양치기는 그때 가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주안점을 두시고 변형 대비나 그런 부분을 학습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1 수학 1등급 저희가 받으려면 그래서 정규반 학생들이 다 1등급을 거의 받고 있는데, 내신 1등급은 이제 개념 심화 1학년들은 시간 단축도 되게 크기 때문에 개념 심화를 잘 쌓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문제를 많이 푸는 거, 물론 뭐 몇만 문제씩 풀면 가능하겠지만 학생이 그렇게 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제 올바른 심화 문제 분석력, 그래서 항상 그 심화 문제를 잘 분석하라고 강조도 하고 클리닉도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아주 잘하는 학생들도 A라는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돌아가면서 푸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럼 최상위권 학생들이 거기서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전부 다 이제 수업에서 계속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바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계산력, 아까처럼 실수 한 문제당 5점씩이기 때문에 쉬운 학교든 어려운 학교든 계산력은 잘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고쟁이라든지 뭐 일품이라든지 뭐 약간 계산력을 위한 문제들을 또 쭉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계속 하면서 올려나가면 학생이 안정적으로 겨울이 끝날 때쯤에는 실력이 안정적으로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2월 달까지 이 3달 안에 저희가 이 고1 내신 과정을 충실하게 만든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약드리면 공통수학 원투에 중심 두시고요. 예, 개념 심화 잘 시켜주시고 모의고사 기출은 최대 한 5개년, 예, 짧게는 한 3개년인데 한 5개년 정도를 충분히 분석시키시고 변형 문제에 대한 학습을 잘 시켜주시면 나중에 내신 대비 갈 때 좀 안정적으로 가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쌓인 다음에 방향성이 잘 잡히고 여기서 이제 양치기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무작정 양치기를 하면 학생들이 난이도, 그때 들어갔을 때 긴장감,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학생들이 시험을 많이 흐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계속 주안점을 두시고서 나중에 학생들을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고1 겨울방학 수학 전략은 첫 번째는 말씀드렸고요. 특히 공수 원투 중에서 이 중간고사보다는 기말고사가 많이 어렵고 변별력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컷이 5점 정도 내려가기 때문에 경우의 수, 1학기 기말,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 도형의 방정식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함수, 2학기 기말 이 부분이 변별력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잘 공부를 시켜주시지만 이런 단원들은 조금 더 정성을 학생들을 좀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실수해서 틀렸다는 말들이 다 이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높은 정확성을 좀 학생들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 5개년 변형, 그 다음에 그런 심화 모의고사 기출이 준킬러처럼 좀 느껴질 수 있도록 학습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시간을 단축시키려면 아까처럼 올바른 풀이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수업에서 강조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문제 분석에 집중을 해주셔야 나중에 3월 달부터는 많은 시험 치는 연습, 그리고 많은 양치기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에 틀을 잘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야간 클리닉, 방학 때 제가 스케줄이 많지만 정규반 학생들은 다 그렇게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이거는 확실히 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최상위를 하고 있다. 그런 학생들은 전부 다 이런 성향이 있는데 같은 모의고사를 풀어요. 5번 정도, 10번 정도 풀죠. 근데 보통 학생들은 그냥 답을 똑같이 내는 식으로 풉니다. 그럼 전혀 발전이 없고요. 잘한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똑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처음 풀던 풀이와 다른 풀이, 그리고 간결한 풀이, 그걸 계속 찾아갑니다. 그런 성향이 있는 학생은 알아서 나중에 남고, 이따가 뭐 실적도 말씀드리지만 남고나 자사고에서도 잘 해나가고요. 혹시 좀 암기형으로 수학을 대한다거나 그런 남학생이나 여학생들은 좀 많이 주의를 조금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 틀은 겨울방학에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런 다양한 준킬러, 고난도 문제 이런 것들이 따라 붙으면서 계속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을 높여주면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실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제 수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기 전에 저희 반 올해 1학년 정규반인데 왼쪽에 이제 단대부고 1학년 학생이 단독으로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단대부 1학년에서 100점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중상고에서 99점 또 했던 친구고, 그 다음에 뭐 중대구고 100점, 그 다음에 각 학교별에서 남고, 뭐 여고, 공학 거기에서 다 1등급이나 전교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휘문고 1학년 1등급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휘문고 2학년들 올해 정규반 5명 다 이렇게 100점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동고 3학년 1학기 미적분에서 또 이 친구 기말 전교 1등 했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처음부터 잘했던 학생들도 일부 있지만 대다수는 오랜 기간을 같이 호흡을 거치면서 야간 클리닉하고 학생들이랑 호흡하면서 전부 다 학생들 풀이를 다듬고 같이 이렇게 한 팀처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해서 이런 결과들을 다 만들고 있고요. 예, 앞으로도 계속 뭐 초심 잃지 않고 학생들 잘 지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 수업에 대한 커리큘럼을 말씀드리면 나중에 7페이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내신과 수능 모든 이 두 마리 토끼를 잘 잡기 위한 저희가 수업인 거고, 중3 겨울방학입니다. 그래서 수토 정규반은 공통수학 원투 심화, 확률통계 심화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목 정규반에서는 이제 공통수학 원투 심화에 집중해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특강으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토요일 오전에 기하 기본 실력 12월 달에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미적분투 실력으로 토요일 오전에 이제 정규반 학생들이
남은 과목들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반에서 공동수학 원투 확통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22문제 고3 모의고사 나눠줘서 이제 대수 미적 분원을 관리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각 반의 모든 목표는 안정적인 내신 1등급 그리고 수능 100점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지금 시기에 빈틈없이 잘 메꿔질 수 있도록 수업에서 그리고 클리닉에서 학생들을 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반은 입반 테스트가 있고요. 나중에 특강들은 입반 테스트 없이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A부터 Z를 이 수업에서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념 심화, 뭐 심화 문제 분석이나 실전 문제 풀이, 첨삭 이런 것들을 정규반에서 다 진행을 하시고 하고 화목 정규반 이제 새로 신설되면 학생들이 이제 더 좀 잘 관리받으면서 저렇게 저랑 부선생님들이랑 같이 최대한 다 학생들을 지도를 할 겁니다. 수토반은 똑같은 내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수토 전역반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3 특강, 예비고일 특강을 말씀드리면 월수금 낮 시간 1시 반에서 5시 1월 2일 날 이제 공동수학 원투 심화 과정이 열립니다. 그래서 정규반에 입반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이제 혹시 공동수학 원투를 심화 과정으로 충실하게 한번 이렇게 또 다지고 싶다. 내신 1등급을 노리는 이런 학생들은 또 이렇게 이 특강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리닉은 수업 마치고 나면 월수금 저녁에 3시간 반 클리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토 낮 시간, 일요일 오후 저녁 시간에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친구는 그날 저녁에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다른 낮 시간에 클리닉에 또 와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규반이랑 똑같이 진행이 되고요. 다만 이제 낮 시간 수업이다 보니까 클리닉은 이렇게 좀 별도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충실하게 좀 학생들을 이렇게 전달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하 기본 실력 과정은 토요일 오전에 지금 3번 진행했고요.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공간 도형으로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기하가 공간이 조금 어려워하는데 남은 회차도 이게 기하는 딱딱 3분의 1씩 끊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남은 과정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고요. 기하를 지금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나중에 공간 도형의 방정식, 그 다음에 벡터 이런 내용들이 1학년 내신 도형의 방정식의 심화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2학년 기하 내신도 좋지만 1학년 공통수학2 도형의 방정식을 심화하는데도 좋기 때문에 개념 잘 다지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는 게 도움이 잘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도형이 약한 학생들은 기하 한번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하를 처음 하거나 아니면 한 번 더 꼼꼼하게 정리가 필요한 학생들 대상이기 때문에 모든 교과 개념부터 심화 개념까지 잘 정리하고서 또 뒤에 클리닉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중요 문항부터 모의고사 기출 필수 문항들까지 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3일 겨울방학 안내를 같이 드리면 이제 나중에 같은 시간 토요일 오전에 미적분 2 실력이 열리고요. 이제 이번부터는 미적분 2는 위상이 저희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미적분 2가 어려워서 수능에서 어려워서 문제가 됐는데 이제 학생들이 고3 1학기 내신, 2학년 2학기 내신으로만 거치기 때문에 절대적 난이도가 계속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학생들 내용 위주로 좀 충실하게 끝내는 반이고요. 내신 1등급을 토대를 쌓는 수업이긴 한데 미적분 2를 한 번은 들었던 학생 이 대상이고요. 역시 교과 개념부터 심화 개념이나 내신이나 모의고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항들까지 이제 분석하고 대비시키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들이 열리는데 이제 수업에 대한 특징을 조금 말씀드리면 제 수업은 이제 내신에서는 꼼꼼함 그리고 수능에서는 그런 사고력을 전부 다 높여주는 그런 수업이고요. 개념 심화, 학생의 심화 문제 해결력을 잘 높여줄 거고 내신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스스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짧은 어떤 구조 안에 잘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학생이 그냥 들은 게 아니라 시험을 치고 나서 피드백까지 하면서 학생들이 다시 한번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요. 변형 자료는 앞에 선생님도 투자를 많이 하시지만 저도 학생들 뭐 시간, 비용, 노력 그런 것들은 항상 학생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 문제도 다 모의고사 치고 나면 다음 달부터 해가지고 쭉 변형들이 나오고요. 그건 고3들도 다 마찬가지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수강생 학교에 그 학교가 한 명일지라도 프린트물이나 변형 대비 잘 시켜주고요. 그리고 나서 고난도 문항 대비들까지도 충실히 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뭐 내신, 수업, 그다음에 교재, 뭐 그다음에 관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신경을 다 쓰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학에는 화목 낮 시간에도 제가 클리닉을 직접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 야간 클리닉이 안 되는 그런 학생들은 화목 낮 시간에 또 보내주시면 지도를 할 거고요. 뭐 개인별 오답이나 첨삭 그리고 보충 심화가 필요하다. 그럼 심화 자료들 이런 것도 다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클리닉에 대한 예시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잘하는 학생들도 이건 최상위도 마찬가지인데 풀다 보면 이렇게 문제풀이가 길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문제집에서 나온 풀인데 이렇게 풀어서는 절대로 시간 안에 못 푸는 거죠. 이거는 최상위들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학생들이 이렇게 세로로 미지수를 잡고 푸는데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가로로 미지수를 잡고 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학생이 사실 시간을 들이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학생이 시간을 들여서 맞춘 문제는 시험장 가서 다른 문제들에 다 영향을 주죠. 그리고 복잡한 계산이 길어진다? 반드시 실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등급을 걸고 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이번 방학부터 해서 계속 걸러가면서 수업에서 계속 체크를 하면서 정규반은 지도를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다음에는 잘 봐야지, 뭐 계산을 더 열심히 해야지, 뭐 양치기를 더 해야지. 절대로 올바른 피드백이 아니고요. 아까처럼 뭐 지수로 감수 문제를 풀 때는 미지수를 최소화해서 잡자. 또는 처음에 낯선 문제를 만났을 때 손으로 먼저 계산할 게 아니라 머릿속에 어떤 접근 방법이 효율적일지 생각을 해보고 시작을 하자. 이 두 가지가 메인 과정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 절대로 습관이 안 고쳐지고요. 이러한 성향이 있어야만 아까처럼 올바르게 시간 안에 정확성 있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그리고 특히 이거는 최상위, 상위, 중위 전부 다 필요한 작업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실수를 하거든요. 그 실수를 줄이려면 반드시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제대로 선생님이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소통하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반에 인원이 많더라도 학생들 한 명 한 명 다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이번 수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 난이도는 작년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오답률 보시면 22번 미적분원이 22번이었습니다. 2.4%. 잘못 나왔네요. 21번이 미적분원이었고 정답률이 2.4%였습니다. 이과생. 그 다음에 미적분 2, 미분법이 30번이 31%. 근데 아까처럼 대수 지수로 감수가 3이 21번인데 3.3%밖에 못 맞췄습니다. 문과 학생들은 1위가 오답률 1위가 확률과 통계 30번. 오답률이 이 경우의 수 1.5% 정답률이었고요. 그 다음에 21번 역시 대수 지수로 감수가 이과는 3이었는데 문과는 2.4% 덜 맞췄습니다. 애들이 그 표현이나 겉보기에 많이 휘둘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잘 잡은 학생들이 올바르게 공부한 학생들이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올바른 접근이 아니면 풀리긴 풀리는데 이번에도 현역들 풀어온 학생들 중에서 왜 어떻게 풀다 보니까 맞췄다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22번이. 근데 그렇게 하면 역시 시간이 오래 걸려서 뒤에 30번이나 다른 문제들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사실은 올바른 방법으로 풀었던 학생들은 간결하고 몇 줄 안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업 때 정규 수업에서 학생들 했는데 사실은 뭐 한 페이지 되는 풀이가 사실은 분석만 잘 되고 나면 사실은 21번도 한 6, 7줄이면 잘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못 푸는 이유는 저런 정의역이나 치역, 풀이에 대한 습관이 안 좋아서 시작을 못 하는 거죠. 그 시작을 잘 할 수 있도록 수업과 클리닉에서 강조를 하고 있다. 개별 지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2번 지수로 감수는 더합니다. 얘도 사실은 한 5줄 정도면 충분히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애들이 전국적으로 그 겉보기에 다 휘둘려 가지고 아까 문과 학생들은 1.5%, 이과 학생들은 아까 3점 몇 프로 그런 오답률이 정답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 기간부터 계속 잘 잡아가고 다져나가면 나중에 학년 올라가면 모의고사 그 다음에 올라가서 나중에 수능까지 안정적으로 그대로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답노트 충분히 학생들별로 다 시키고 나중에 서술형 첨삭 피드백 잘 하고 있고요. 나중에 따로 서술형 관리가 필요가 없도록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대부고 1등급 컷이 70점대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술형 감점이 되게 큽니다. 풀었는데 애들이 이 정도를 기대하고 가채점을 생각했는데 항상 뚜껑 까보면 다 났습니다. 실수해서 틀리고 감점에서 틀리고. 그래서 그런 거를 사실 특히 남학생들은 더 이른 시기에 잘 잡아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각 남고, 여고, 그 다음에 자사고까지 학생들을 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반 테스트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제 N반, 저희 이제 1등급 반, 그리고 T반은 이제 최상위로 도약하기 위한 반, 그 다음에 S반, 이제 속진반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N반에는 저랑 임윤서 쌤, 노영수 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T반에는 이선미 쌤, 인재현 쌤,
이상현 쌤, 정경수 쌤 계십니다. 그리고 S반에는 그리고 오타가 났는데 이진욱 선생님이 T반에 계십니다. T반에 계셨는데 예, 오타가 잠깐 났고요. 그다음에 S반에 정훈 선생님, 최경재 선생님. 이 모든 반에서 선생님들이 수업도 잘 하시고 클리닉도 되게 저희 학원은 열정적으로 잘 하기 때문에 각 만능 과정에 보내주시면 학생들 또 실력 잘 올려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반 테스트는 공동수학 1, 2, 대수 미적분원 저번에 저희 10월 달에 봤던 거랑 11월 초에 봤던 거랑 똑같은 내용 구성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기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부터 12월 9일 이 기간에 이루어지니까 나중에 학원에서 안내 나가거나 홈페이지로 예약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시간표로는 네, 학생들 화목, 토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정규 학생들 수토토 이렇게 공부를 하고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강은 이제 공수원 투시마 월수금 낮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 오전도 일단 특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규반 학생들 잘 지도해서 또 이거는 짧은 올해 학생들의 어떤 이제 취합하면서 나온 부분들이지만 역시 각 학교 학생들 다 잘 지도를 하고 있고요. 믿고 맡겨주시면 학생들 또 안정적으로 1등급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자기 학교 지원하시려고 하는 학교에 대한 궁금사항이 있으시거나 저기 QR코드는 저희 수학연구소 QR입니다. 학생들이 온라인 질문을 하긴 하는데 어머님들도 수업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관련이나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또 연락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 또 수업에서 학생들 만나면 또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